평화로운 어느 날 한 카페 안 갑자기 욕짓거리를 내뱉는 한 사람, 바로 우리의 주인공인 민재현입니다. 재현에게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재현의 지인인 정우민. 아무래도 정황을 보니 재현은 우민에게 뭔가 당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민은 레이더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재현 같은 무길드 레이더들에게 일감을 나눠주는 일이었죠. 이번에도 연락을 받고는 만나봤지만 이런 재현에게 들어온 일감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일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재현에게 그런 일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 재현은 요즘 선호받지 않는 무투파 레이더였기 때문이죠. 사실 재현은 각성자 적성 평가에서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마법계 적성치가 무려 97%나 되는 높은 수치였죠.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현재 마법계의 정점인 서이나의 적성치가 불과 92%였죠. 반면 무투계 적성치는 고작 34%였던 재현. 하지만 재현은 마법계가 아닌 무투계를 선택했던 것인데요. 이유는 간단했으니 당시 마법계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었던 것, 그런 11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재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장을 멈춘 재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이미 찬밥 신세였던 재현은 이를 가려받을 수는 없는 상황, 결국 우민이 제안했던 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현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우민에게 들었던 장소로 향하는 재현, 던전의 입구에서 우민을 기다리고 있는 재현입니다. A급 마법계 레이더였던 우민이 왜 에이전시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하는 재현. 그런 재현에게 아는 체를 하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네요. 던전에 함께 드나들던 무투계 레이더 명호였습니다. 이제 던전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재현. 매번 던전에 들어가기 전 재현이 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던전 입구로 향하는 재현과 사람들입니다. 던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맞이하는 몬스터들이 있는데요. 바로 좀비와 같은 언데드형 몬스터들이 이들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앞에서 막고 있는 것은 재현과 명호와 같은 무투계 레이더들. 이들이 이렇게 방패를 들고 앞을 막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뒤에 있던 마법계 레이더들의 범위 공격을 기다렸던 것이죠. 무투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마법계 레이더. 그런 마법계 레이더 길드원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재현입니다. 한 번의 웨이브가 지나가고 잠시 쉬는 시간. 다행히도 큰일이 나지 않고 살아남은 재현과 명호입니다. 그때 뭔가 얻은 거라도 있나 인벤토리를 열어보는 재현인데 평소와는 다른 이질감에 눈이 동그래지는데요. 인벤토리 창이 마치 버그라도 걸린 것처럼 깨져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체모를 두 통까지 재현을 덮쳐오는데요. 그때 재현에게 갑작스럽게 뜨는 시스템 창. 애쉬르 시스템이 다운되었다면서 일시적으로 연결이 끊어진다는데, 그리고서는 재현의 주변에 생성되는 이상한 빗무리. 그 빗무리는 재현의 귓가에 뭐라고 속삭이는데요. 아직도 애쉬르 시스템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고, 이 알 수 없는 빗무리는 자신에게만 보이는 것을 알아챈 재현. 쏟아지듯 주변을 메운 빗무리를 쫓아가 보기로 합니다. 던전 안쪽 샛길로 마치 재현을 이끄는 듯한 빗무리들. 갑작스럽게 자리를 뜨는 재현이 궁금한 명호. 그런 명호에게 대충 둘러대고 서둘러 빛을 쫓아가는데요. 쫓아가다 보니 재현의 앞에 나타난 커다란 문 하나. 재현은 이 문이 틀림없이 트레저 게이트라고 확신합니다. 트레저 게이트란 아주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보물이 숨겨진 방. 그렇게 거침없이 커다란 문을 열어 제끼는데 그 안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었죠. 설레는 눈을 가지고 넓은 공간을 이곳저곳 살펴보는 재현. 공간의 한가운데 빛이 새어나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때 시스템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면서 장비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딱 보아도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장비, 아이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바로 신화급, 전세계 유일의 아이템이었는데 마법을 역산해 해제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었죠. 아이템을 확인하자 미소가 지어지는 재현. 이 비싼 아이템을 팔아버리기 전에 아껴보려고 하는데요. 장착 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창이 뜨자 서둘러 취소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마터면 신화급 아이템을 날려버릴 뻔하고 한숨을 몰아쉽니다. 다시 모두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돌아가는 재현이네요. 한편 기다리고 있던 장소에서 뭔가 난감해 보이는 명호. 그때 마침 기다리던 재현이 등장하는데요. 기다리느라 화가 난 길드원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는 명호에게 이상하리만큼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화급 아이템을 얻은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재현이죠. 그때 갑자기 사람들의 머리 위 천장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떨어지는 잔해들을 피해 몸을 던지는 재현. 그리고 이상한 보라색 연무가 이들을 덮치는데요. 보라색 연무를 마신 사람들은 전부 독에 중독이 되고 있었죠. 그렇게 독가스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 그때 무언가 일이 벌어지는데 명호의 뒤에서 명호를 칼로 찔러버리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현, 어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그렇게 냅다 뛰어서 도망가는 재현. 한참을 뛰며 생각을 해보니 상대는 전문 던전 살해 청부업자 같았죠.
그렇게 재현에게로 다가오는 청부업자. 순식간에 마법을 사용해 재현을 공격하는데요. 간신히 반응에 피해낸 재현, 그리고 그런 재현에게 말을 거는 청부업자. 청부업자의 정체는 바로 정우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민은 재현이라면 살아남을 줄 알았다면서 말을 거는데 같이 던전에 들어온 유성길드원을 전부 죽인 것도 우민. A랭크의 마법사, 전국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우민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죠. 타깃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재현. 하지만 재차 공격을 해오는데 사실 이번 던전의 타깃이 유성길드뿐 아니라 자신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현을 노리고 공격해오는 우민의 마법. 재현은 아버지의 짓이냐며 우민에게 물어보는데요. 그런 질문을 던진 재현을 바라보며 웃음이 터진 우민. 역시 자신을 타깃으로 정했던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드는 의문이 있었는데 5년 전에도 이런 일을 의뢰했었는지 물어보는 재현. 바로 어머니의 죽음 역시 아버지가 관여했던 것이었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리고는 뭐라고 중얼대는 재현. 삶의 의지를 잃었다 생각한 우민이 깐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우민을 덮쳐오는 마법의 기운이 생기고 그 마법의 힘은 바로 재현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하는 우민.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우민은 즉시 재현을 공격하는데 재현에게로 날아오는 마법 공격. 하지만 재현은 움직임이 없는데요. 사실 재현은 공격받는 즉시 얻었던 신화급 아이템을 장착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민의 마법을 전부 해제해버린 재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민의 마법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재현인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연이어 방어만 하는 우민. 덮쳐오는 재현의 공격에 우민은 방어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방어 마법을 사용하며 버텨보는데요. 우민을 비웃듯 방어 마법을 해제시켜버리는 재현. 그렇게 자신을 공격했던 우민에게 마법 공격을 쏟아붓고 쓰러진 우민의 옆으로 향하는 재현입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가차없이 마무리를 하는 모습. 우민을 쓰러뜨리고는 힘을 다해 자신 역시 쓰러지는 재현입니다. 그렇게 의식이 점점 흐려져만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새로운 운영체제를 다운받았다는 창이 뜨고 자신이 가장 소망하는 때로 시간을 돌려 회귀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의 모습이 보이며 자신이 가장 소망하는 시간대를 생각하는 재현입니다. 눈을 떠보니 방 안에서 누워있는 재현이었는데요. 자신이 정말 시간을 넘어 회귀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하던 어머니가 살아계신 시간대로 온 재현. 회귀를 실감하며 어머니를 안고 눈물을 흘리네요. 그리고 약간 달라진 시스템 창. 이상한 퀘스트를 줍니다. 그때 재현은 무언가 해야 할 게 있다면서 책상으로 가는데 웃으면서 재현이 집어든 것은 바로 책상 달력. 달력에 적혀져 있는 무투개 문장을 지워버리는 재현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자신의 일상을 만끽하는 재현. 밥을 먹으면서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데 지원학과를 무투개에서 마법계로 바꾸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민성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하는 재현.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상태창을 열어보는데요. 16살의 나이였던 자신의 상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합니다. 거기에 아이템의 효과인지 이상한 스킬들도 획득했는데요. 우민의 스킬을 복사했던 블랭크 카드도 한 장 가지고 있었죠. 어떤 스킬을 복사할지 고민을 하는 재현인데 가장 필요한 것은 치료 계열의 스킬이라고 생각하는 재현. 치료 계열의 스킬을 사용하는 레이더를 어떻게 만날지 궁리합니다. 그때 우민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유정이 연락을 한 것이었죠. 회기 전 자신과 함께 밀레스에 입학해 레이더의 꿈을 키우던 유정.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생에서는 죽음을 맞이했었죠. 그런 유정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운 재현입니다. 유정은 재현에게 유성은 성녀의 강연에 함께 가자고 하고 성녀 유성은은 치료 계열의 최고의 마법을 가지고 있던 레이더. 고민할 필요 없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재현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비싼 외제 세단, 그리고 그 안에서 걱정인 듯 대표에게 말을 거는 성재. 그 대표의 정체는 바로 성녀 유성은입니다. 최근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유성은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유정과 함께 성녀의 강연을 보러 가는 재현. 절친을 오랜만에 봐서 기분이 좋아 보이는 두 사람이네요. 사람들이 바글대는 강연장. 유성은의 강연은 성공적으로 끝맺음이 나게 되는데 사실 회기 이전 지금으로부터 2달 후 유성은은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치료 스킬이었던 세크리파이스였죠. 강연이 끝난 후 유정과 헤어져 어디론가 향하는 재현.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는 유정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재현이 찾아온 곳은 바로 유성은의 차가 위치해 있는 장소였죠. 그리고는 대뜸 성재에게 유성은을 보러 왔다고 하는데 자신이 유성은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급비사항이었던 유성은의 병을 알고 있는 재현을 놀라워하는 성재. 그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재현에게 물어보는데
소란의 창문을 연 유성은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차에 타라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 재현은 사실대로 자신이 세크리파이스를 베낄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 재현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재. 사실 세크리파이스는 고유 스킬로 베끼는 게 불가능인 수준의 스킬이었죠. 화를 내는 성재에게 우선 들어보고 판단하자고 하는 성은 재현에게 자신의 세크리파이스를 보여주는데요. 블랭크 카드를 사용해서 세크리파이스를 복사하는 재현입니다. 그렇게 성은에게 복사한 세크리파이스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며 당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은은 재현에게 자신의 길드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재현은 당당하게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말을 하는데 재현이 명확한 갑인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성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재현에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들어가고 싶은 길드가 있냐고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연화의 길드마스터를 앞에 두고도 긴장하지 않는 재현에게 관심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연화라는 거대 길드의 영입 제안을 받은 재현. 사실 앞으로의 성장을 생각한다면 거절할 필요가 없는 제안이었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재현을 위해 우선 협상권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마친 두 사람 치료부터 하자고 하던 재현인데 자신이 베낀 세크리파이스를 사용해서 성은을 치료합니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은 성은은 매우 놀라워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성재가 열어주는 차문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재현. 이들이 도착한 곳은 연화에서 관리하는 하급 던전의 입구였는데요. 심지어는 던전 공략에 필요한 자원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재현은 밀레스 아카데미 입학 전 최대한 레벨을 높여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성재는 자신의 무리를 사과하면서 재현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바로 던전에서 즉시 탈출이 가능한 워프스톤이었습니다. 그렇게 레벨업을 위해 던전으로 향하는 재현. 그때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데요. 노르니르 시스템에 의해 다른 장소로 워프되는 재현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장소에 떨어져 정신을 차린 재현.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하는 재현에게 다가오는 마치 망자와 같이 생긴 몬스터가 있었는데요. 그 몬스터를 시작으로 재현의 근처에 나타나는 다른 몬스터들. 마치 파티라도 짠 듯 정교한 몬스터 파티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차피 레벨업을 하려고 했던 재현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공격해오는 마치 좀비와도 같이 생긴 몬스터를 상대하는데요. 이제는 엄연한 마법사. 마법을 사용해 덮쳐오는 몬스터를 공격하고 그렇게 손쉽게 레이스들을 처치하는 재현인데요. 해골병사를 상대로 무심코 스태프를 휘두르는 재현. 마법계 레이더지만 여전히 무트파의 습관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스태프가 부러진 재현을 덮쳐오는 남은 몬스터들. 여유 부리지 않고 세크리파이스를 사용하는 재현인데요. 성속성의 세크리파이스는 언데드형 몬스터들에게는 최강의 공격 스킬이었죠.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전투를 마무리하는 재현. 갑작스럽게 자신이 오게 된 이 던전의 정체를 알아보는데 시스템 창에 뜬 던전의 위치는 바로 망자들의 터인 헬헤임. 그때 재현의 근처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만화의 기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재현인데요. 갑작스럽게 자신의 몸에 작용하는 어두운 느낌의 만화. 숨을 쉬기도 힘든 압박감에 무릎을 꿇고 마는 재현입니다. 이대로 있다간 적에게 당할 거라는 생각에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렇게 숨을 참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주변을 경계하는데 그때 자신의 뒤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기척. 바로 던전의 보스인 나이트 쉐이드가 나타났던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인벤토리를 열려고 하는 재현. 성재가 챙겨준 워프스톤을 급하게 꺼내는데요. 워프스톤을 사용하게 내버려둘 나이트 쉐이드가 아니었죠. 다크 쉐이드의 공격에 워프스톤을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순식간에 체력이 전부 바닥난 재현,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재현에게 덮쳐오는 나이트 쉐이드의 공격인데 갑작스럽게 나이트 쉐이드의 손이 멈추는데요. 그리고는 재현에게로 다가오는 어떤 존재의 기척. 자신이 데려온 귀한 손님이라며 나이트 쉐이드를 멈춘 이자의 정체는 바로 헬헤임을 다스리는 로키의 딸 헬이었습니다. 재현에게로 다가온 헬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로키가 대적자로 재현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헬은 재현에게 더 빨리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자신들에게 중요한 존재라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메인 퀘스트로 헬의 시련이 뜨게 되고 정신을 잃은 재현은 새로운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재현이 눈을 뜬 곳은 익숙한 장소였죠. 바로 자신이 들어왔던 던전의 입구에서 눈을 뜬 것입니다. 거기에 당했던 상처 역시 깨끗하게 나아있는 상황. 알 수 없는 일들을 겪은 재현.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더 강해져야만 하는 현실을 깨닫고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자신을 길드로 초대한 유성은이었죠. 다음날 연화 길드로 찾아간 재현. 이곳저곳을 지나 안쪽의 큰 방으로 안내하는 성재인데
그곳에는 평소와 다른 차림의 성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연하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연하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재에게 말했듯이 한 가지 조건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성은에게 직접 마법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죠. 유성은 역시 재현에게 흥미가 많다면서 수락을 하는데, 그 전에 재현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하는 성은 무언가를 자신의 뒤쪽에 소환해내는데요. 그 거대한 것은 바로 마나 큐브, 재현에게 이것을 극복해보라고 하죠. 거침없이 마나 큐브 속으로 들어가는 재현인데요. 마나 큐브 속은 마나로 가득한 바다와 같은 상황이었고, 그런 마나의 바다 속으로 수영하듯 빨려 들어가는 재현. 그때 재현의 감각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고, 그것은 바로 보라색 수정체, 마치 마나가 전부 응집되어 있는 듯한 거대한 마나였죠. 한편 성은은 재현이 마나 큐브를 손쉽게 빠져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은 약 40분 정도가 걸린 만큼 재현의 기록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때 마나 큐브에 점점 균열이 생기면서 깨지기 시작하는데, 안쪽에서 보라색 수정 쪽으로 향하는 재현입니다. 그리고는 그 보라색 수정을 잡고 한 번에 깨트려 버리는데요. 그 순간 마나 큐브가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고, 그 광경을 지켜본 성재와 성은은 경악을 합니다. 마나 큐브를 벗어나는 이들은 고작 7%, 평균적으로 3시간이 걸리고 A급 이상이어도 1시간 30분은 걸리는 마나 큐브였죠. 심지어 가장 빠른 기록인 카밀라의 36분을 아득히 뛰어넘는 신기록. 마치 자신의 일이냐 기뻐하며 재현의 두 손을 잡는 성재. 그리고 성은은 재현에게 어떻게 10분 만에 벗어났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재현은 자신이 보라색 수정을 발견하고는 깨뜨렸다고 대답을 하죠. 마나 큐브의 모든 마력을 응집한 그릇을 깼다는 말에 충격을 먹는 성은. 그렇게 재현을 연하길드에 가입시키게 되는 성은입니다. 한편 며칠째 연락두절인 재현을 기다리는 유정과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재현을 함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집 앞으로 들어오는 연하길드의 차량,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리는 건 바로 자신의 아들 재현이었죠. 자신을 버리고 간 재현에게 단단히 삐진 유정. 그런 유정에게 대충 둘러대며 변명을 하는 재현입니다. 꽤나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인 유정. 하지만 재현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유정에게 마법 이론을 알려달라고 하는 재현입니다. 덕분에 소원 하나를 들어주어야만 했지만요. 한편 연하길드에 들어간 재현은 성은에게 마법을 배우는데요. 우선 재현의 전투감각과 센스를 보겠다는 성은 자신에게 공격을 해보라고 하는데, 바로 주먹을 내지르는 재현입니다. 하지만 손쉽게 재현의 주먹을 잡아내는 성은, 그리고는 재현에게 아직 무투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법계는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하는 직종. 그렇기에 마법계인 재현이 근접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손해였죠. 성은은 실전 감각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엔 자신이 공격을 하겠다는데, 재현에게로 마법 공격을 날려대는 성은입니다. 재현은 몸을 던져가면서 성은의 공격을 피해내고 우민에게서 뺏은 스킬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재현에게서 뻗어나가는 마법의 사슬들, 성은을 금방이라도 덮쳐갈 것처럼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A급 마법 전격의 사슬을 손쉽게 파괴하는 성은, 좋은 마법이어도 맞추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재현에게로 수많은 마법 공격을 날려댑니다. 재현은 마법 공격을 전부 맞긴 했지만 버텨내며 서 있었고, 캐스팅 없이 다시금 성은을 공격하는 모습이네요. 물론 성은에게는 소용이 없었고 결국 재현은 쓰러집니다. 자신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재현. 그런 재현을 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성은인데, 재현만을 위한 특별한 전투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곳은 연하길드의 연무장, 단련하고 있는 수많은 레이더들을 돌아보는 성재.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성은에게 다가가는데요. 성은은 재현의 놀라운 재능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재현에게 가르친 것이 그동안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분명 국내 마법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확신하는 성은입니다. 한편 국자로 무언가 불길해 보이는 것을 뜨고 있는 재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때려치라며 국자를 던지는데요. 재현이 만들려고 한 것은 바로 마력 증강의 비약, 각성자의 마력을 영구적으로 상승시키는 물건이었죠.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지식에서는 완벽한 레시피였는데, 한 세계적인 영웅술사가 무상으로 레시피를 풀어준 덕분이었죠. 전세계 수많은 레이더들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재현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바로 자신이 회기 전 다녔었던 밀레스 학원에 있는 대한민국에 가장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다진 여럿 인물, 그중 한 명인 쾌검 이재신.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재상이 바로 그 연금술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터미널로 향한 재현이 목적지로 가는 곳은 바로 대구. 마수가 창궐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밀레스 학원이 위치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학원 안으로 손쉽게 들어온 재현. 사람들이 웅성대는 곳으로 시선이 향하는데요. 그곳으로 향하자 갑자기 재현에게 날아오는 누군가. 연신 사과를 하는 사람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인데, 그 사람을 재현에게 던진 건 아무래도 이 남자인 듯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재현을 쳐다보는 이 남자가 바로 이재상. 재상의 앞에선 재현에게 시비를 거는 노란머리 남자.
하지만 가만히 있을 재현이 아니죠. 어깨동무한 손을 뿌리치는데요. 그러자 멱살을 잡으면서 재현을 윽박지르는 노란머리. 재현은 한숨을 쉬면서 간단한 마법을 남자의 손에 발사하고 남자의 수준에서는 재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정신을 차리고 재현을 공격해보는 남자이지만 만화의 역장을 사용해 남자의 칼을 쳐내는 재현. 순식간에 노란머리 남자의 머리통을 움켜쥐는데 그렇게 급도 모르고 까불었던 남자는 쓰러지게 됩니다. 재현은 가져온 포션을 꺼내면서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고 하며 자신이 쓰러뜨린 남자의 얼굴에 포션을 뿌려버리죠. 그리고는 겁에 질려있는 이재상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앞서가다가 걸음을 멈춘 재현. 갑작스럽게 재상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블랙마켓에서 구한 재상의 포션을 보여주죠. 추적이 불가능한 블랙마켓에서 자신을 찾아온 재현이 무서운 재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데 단지 자신은 뛰어난 연금술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재현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밀레스 학원 예비 입학생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재현에게 만들고 싶은 약을 물어보는 재상인데 마력 증강의 비약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는 재현. 그 말을 듣고는 순식간에 필요한 재료를 유추해내는 재상입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지원할 테니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재현. 하지만 실패한다면 손해만 보는 일을 왜 자신에게 부탁하는지 물어보는데 재현은 별거 아니라는 듯 그저 투자라고 툭툭 말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은 처음이었던 재상이죠. 한편 재현은 계속해서 성은과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법을 피하는 움직임도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재현을 공격하는 성은 역시 재밌다는 표정. 그렇게 서로 마법 공격을 주고받는 두 사람인데요. 성재는 시간이 다 되었다며 둘의 대련을 멈추고 성은은 재현에게 조만간 던전에 들어갈 것이냐고 물어보죠. 재현이 처리해야 할 나이트 쉐이드는 무려 C급의 보스 몬스터. 먼 길을 가야 하는 재현은 성장이 급해 보입니다. 한편 재상을 만나러 간 재현인데 재상의 손에는 완성된 마력 증강의 비약이 있었고 즉시 비약을 삼켜보는 재현인데요. 재상에게 재능이 있다면서 씩 웃어 보입니다. 그렇게 마력을 성장시키고 내일 던전으로 향하려고 하는 재현이죠. 그렇게 다음날 다시금 그때 그 던전의 앞으로 향하는 재현. 이제는 놀라지 않고 전이 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다시금 도착한 헤레인. 이제는 익숙해 보입니다. 나이트 쉐이드를 만나기를 고대하는 재현이죠. 그리고 해를 다시 만나 물어볼 것이 많은 재현인데 빠르게 나타나는 몬스터들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성장을 한 재현을 막을 수 없는 몬스터들. 그렇게 순식간에 몬스터들을 무력화시키는 재현인데요. 한편 던전의 밖에서는 성재가 재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던전 쪽으로 다가오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성재의 후배 연주. 연주는 왜 성재가 있는 이곳으로 향한 걸까요? 연주는 성재에게 성은이 아프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도발하는데 심지어는 재현의 존재마저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는 조직 내 스파이를 심어뒀다는 듯 말하면서 가버리네요. 그렇게 당돌하게 말하고 가버리는 연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성재입니다. 한편 헤레임에서 몬스터들을 전부 처치한 재현. 그때와 똑같이 나이트 쉐이드가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그 나이트 쉐이드의 공격을 가뿐하게 흘려내는 재현. 심지어는 공격도 빠르게 적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측에 가까운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전부 피해내기까지 하죠. 그리고 공격을 하기 위해 전격의 사슬을 발동하는데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던 찰나 나이트 쉐이더가 이상해지고 갑작스럽게 광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나이트 쉐이더. 설상가상 재현에게 이상한 상태장이 떠버리는데요. 누군가가 재현에게 직사의 저주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안 봐도 헬의 장난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직사 페널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여. 그 안에 광포화 상태의 나이트 쉐이더를 처치해야만 하는 재현입니다. 하지만 영악한 나이트 쉐이더는 재현과 거리를 벌리는데 액티브 스킬을 사용해 빠르게 접근할 생각을 하는 재현. 그리고는 나이트 쉐이더에게 세크리파이스를 시전하는데요. 성스러운 기운이 나이트 쉐이더를 덮쳐가고 극악의 상성인 최강 공격기를 맞고는 쓰러지는 나이트 쉐이더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던전의 보스를 처치하게 된 재현. 갑작스럽게 헬의 신전이 자신을 부른다는 창이 뜨는데요. 그렇게 뜬금없이 재현이 불려간 헬의 신전. 그의 앞에는 지옥의 문지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손님을 안으로 모셔오라는 헬의 말에 재현을 안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헬과 다시 대면하게 된 재현. 문지기를 쓰다듬으면서 재현에게 향하는 헬인데요. 재현은 그동안 자신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헬에게 물어봅니다. 헬은 그저 재현이 그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신들에게 놀아나야 하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현을 갑자기 밀어버리는 헬인데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재현을 떠나보냅니다. 화창한 날씨의 바깥 세상. 재현이 눈뜬 곳은 던전의 입구였죠. 그리고 재현을 보낸 헬이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데 재현과 만났다고 하니 흥미가 돋았다고 말하는 빗물이. 그는 헬에게 재현을 만난 소감을 물어보는데 헬이 재현을 제법 마음에 들어하는 걸 눈치챈 이 남자는 바로 미미르.
헬은 미미르의 말처럼 재현의 성장을 만족해했습니다. 자신이 건 직사의 저주마저 이겨낸 재현이었으니까요. 그보다 자신에게 할 말이 있지 않냐며 미미르에게 말을 거는데 재현의 인과율이 뒤틀려 있었다며 자신에게 할 말이 있지 않냐고 합니다. 이들은 재현이 얻은 신화급 아이템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미르와 로키가 안배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헬입니다. 그리고는 아직은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하는 미미르. 예언대로라면 재현의 앞에는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재현에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안내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신화급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뭐? 기속 아이템이라고? 신화급 기속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1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마음씨 좋은 촌장은 그 이방인을 마을에 받아줍니다. 사내가 오고 열흘이 지났고 그는 항상 무언가를 한다는데요. 동네 꼬마애들이 말하기를 매일 검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몰래 훔쳐보는 남자. 전혀 대단하지 않은 검술 실력을 가진 이방인. 그저 자신의 마당에서 검을 휘두르고 또 휘두를 뿐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결같이 검을 휘두르는 이방인.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방인을 지켜보는 남자는 촌장이 되었는데요. 이방인을 잊어버린 그는 어느 날 이방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문득 그의 생각이 났고 문 안쪽을 훔쳐보는 촌장. 그곳에서 늙은 이방인이 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촌장은 힘이 다한 이방인을 눕히고 눈을 감겨주었죠. 그때 갑자기 눈을 뜨는 한 남자. 방금 전 내용은 바로 아이른 파레이라의 꿈이었던 것이죠. 이곳은 살기 좋은 파레이라 영지. 영지의 경비병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태공자라 일컬어지는 아이른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이른은 허구한 날 침대에 처박혀 잠만 자서 나태공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른의 험담을 하던 경비병들,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는데요. 그들의 앞에 파레이라가의 둘째 키릴과 그의 어머니 아멜리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경비 똑바로 서고 있냐는 키릴의 호통에 연신 허리를 굽히는 경비병들. 한편 자신의 침실에서 꿈에서 깨어난 아이른. 원래 같았으면 한참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온갖 몸이 근질근질한 이상한 감각에 휩싸이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하인인 마르쿠스를 부르는 아이른. 평생에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검을 휘두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마르쿠스입니다. 그렇게 파레이라가의 연무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은 연무장으로 온 아이른의 모습에 놀라는데요. 무기가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아이른. 많은 무기 중 아이른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꿈에서 본 남자가 휘두른 대검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검을 휘둘러 보는 아이른인데요. 내내 잠만 잤던 아이른에게는 대검은 너무나도 무거웠죠. 그 모습을 본 마르쿠스는 아이른에게 검술 스승을 붙여주겠다고 합니다. 아이른은 검을 휘두를 때마다 힘겨운 자신의 몸 상태를 느끼지만 왜인지 모르는 개운함을 느끼는데요. 그렇게 저녁까지 무아지경으로 검을 휘두른 아이른.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는 아이른은 처음이었죠. 늦게까지 검을 휘두른 아이른은 온몸이 쑤셔댔고 침대에 누워 잠에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아이른은 웬일인지 아침도 많이 먹는 모습이네요. 그날 이후로 아이른은 영문 모를 꿈에 시달렸고 매일 검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파레이라가의 연무장으로 향하는데요. 경비병에게 길을 물어본 노인은 방랑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한 연무장에서는 아이른이 한창 검을 휘두르고 있었는데요. 경비병들은 아이른의 수련을 가지고 내기를 하고 있네요. 방랑기사가 본 아이른의 검은 의외로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그간 운동을 하지 않은 몸이 검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하늘에서 무언가를 탄 여자가 연무장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른의 동생 키릴 파레이라였습니다. 그리폰을 타고 등장한 동생은 역시 경비병들 기강을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맘에 안 든다는 듯 아이른을 쳐다보는데요. 바보같이 검을 휘두르는 짓 당장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반면 어머니인 아멜리아는 아이른을 이해해주려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해도 집중력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아이른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하루가 끝나고 야심한 밤, 아이른을 찾아가려는 키릴이 마르쿠스에게 걸리는데요. 키릴은 실력이 대단한 요술사였습니다. 한편 수련을 마치고 꿀잠을 자고 있던 아이른, 방 책상 위에 남겨진 편지 한 통을 보게 되는데요. 편지는 키릴이 아이린에게 보낸 것이었네요. 생긴 거와는 다르게 귀여운 면모가 있는 키릴입니다. 가족과의 아침 식사에서 낯뜨거운 말을 하는 아이른이네요. 그리고 다시 연무장에 나가 검을 휘두르는데 방랑기사는 며칠 동안 아이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른에게 강철의 의지가 있는 것을 눈치챈 방랑기사.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는 듯 아이른을 지켜보는데요. 그리고는 연무장 관리인에게 무엇을 물어보는데 아이른의 검술 스승으로 올 사람을 물어보는 방랑기사. 검술 스승의 이름을 듣고서는 아연실색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이 나서야겠다며 영주인 하룬 파레이라를 보려고 합니다. 하룬에게 아이른의 재능을 말해주는 방랑기사. 그렇게 크로노 검술관에 입관 추천서를 써주는데요. 크로노 검술관은 들어가기가 매우 힘든 검술관이었죠. 아이른에게 크로노 검술관행을 물어보는 하룬인데요. 한참 생각에 잠겨있는 아이른. 끝내 해보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크로노 검술관으로 향하는 아이른과 마르쿠스. 마르쿠스는 아이른에게 키릴이 준 선물을 건네주고 크로노 검술관의 입구까지 아이른을 데려다줍니다. 그럼 마르쿠스의 호의를 거절하는 아이른. 예전에 나태공자였던 아이른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검술관의 문 앞에서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병사들. 병사에게 방랑기사 서머빌이 준 추천서를 내미는 아이른입니다. 서머빌은 알고 보니 꽤나 유명했던 기사였네요. 추천서를 받아든 병사들은 아이른을 알아보는 눈치인데요. 그렇게 검술관의 정문 앞에 선 아이른. 문을 여는데 검술관의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아이른에게 시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강당의 단상으로 향하는 한 사람. 알고 보니 병사가 아니라 교관이었네요. 수련생들을 데리고 연무장으로 향한 교관. 그리고는 체력 테스트라며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수련생들 역시 교관을 따라 잘 뛰어가는데 아이른은 전혀 훈련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게 쓰러진 아이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의지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힘이 다한 아이른은 쓰러지려고 하는데요. 교관이 빛의 속도로 뛰어와 잡아줍니다. 그렇게 한참을 쓰러져 있다가 눈을 뜬 아이른. 검술관의 의무실에 쓰러져 있었던 것인데요. 교관에게 받은 성적표에는 꼴찌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편 실내 체력 단련실로 향하는 수련생들. 첫날부터 다들 몸 만들기에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수련생들의 눈길을 끄는 일리아 린제이의 모습. 그리고 형편없이 운동하는 아이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 수련생 중 하나인 브렛 로이드의 눈길을 끄는 장면. 바로 그 도도한 일리아가 아이른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것. 둘은 한참을 얘기하다가 자리를 뜨는데요. 체력 단련실의 모든 이들이 일리아와 아이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른에게 말을 거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평민 출신의 주디스. 주디스는 아이른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이어서 브렛까지 물어보는데 다들 일리아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네요. 그날 이후로 일리아는 매번 아이른의 운동을 도와줍니다. 한편 남들보다 배로 노력하는 주디스의 모습. 그 모습에 자극받은 브렛 역시 곧바로 운동을 시작하네요. 그렇게 모두들 수련을 하는 어느 날 수련생들을 보러 검술관주 이안이 찾아오는데 누군가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안. 바로 기대주인 일리아 린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무리를 하고 있는 주디스를 단번에 눈치채기도 했죠. 교관들이 보기에 무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른. 하지만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이안은 아이른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침대에 눕는 아이른.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잠에 드는데요. 이전에 잠만 자던 때의 꿈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함을 느끼는 아이른. 하지만 꿈을 베어버리는 꿈속의 남자. 아이른은 따스한 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온몸에 알 수 없는 기운이 가득해진 아이른입니다. 이렇게 아이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게 되네요. 며칠이 지나고 중간평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수련생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평가는 시작되고 첫 번째 평가에서 빠르게 앞서 나가는 일리아. 하지만 아이른 역시 미친 듯한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두 번째 평가까지 달리는 아이른. 그런 아이른의 앞으로 일리아가 빠르게 추월하는 모습. 이들의 동무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주디스도 빠르게 합류합니다. 평민의 신분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주디스였기에 더욱 질 수 없었죠. 그렇게 4단계 장거리 수영으로 넘어온 수련생들. 치고 나가던 주디스. 다리에 경련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더는 움직일 수 없었던 주디스. 바닷속으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물에 빠진 주디스를 구해주는 아이른. 자신의 순위를 포기하고 물에 빠진 주디스를 구하는 선택을 했네요. 그렇게 치고 나가던 앞순위에서 35위까지 떨어진 아이른. 그럼에도 브렛은 아이른의 빠른 성장세를 보며 놀랍니다. 평가가 끝나고 강당에 모인 수련생들. 상위 5명의 수련생에게는 관주와의 개인 면담과 이후 포상이 있다는데요. 갑자기 호명되는 아이른의 이름. 주디스를 구한 아이른에게도 이들과 같은 포상을 준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개인 면담을 실시하는 수련생들. 이안은 면담을 하며 브렛의 재능을 확인하네요. 그리고 일리아와의 면담. 일리아 역시 재능이 충만한 검사였고 일리아는 이안과의 대련을 요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이른과의 면담. 다른 수련생들과는 다르게 누군가와 화해를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아이른. 그리고 이안과의 면담이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일리아와 아이른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는 이안입니다.
그리고 아이른을 보면서 참으로 특이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른을 찾아온 주디스. 이전의 평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을 감사해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둘을 바라보는 수련생들. 오늘부터는 검술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다들 무기를 고를 때 아이른 역시 대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나온 남자의 무기였던 대검을 말이죠. 그렇게 수직배기를 해보는 아이른. 정석과도 같은 자세를 보고 브렛은 아이른에게 다가오고 아이른에게 대련을 신청하는 브렛. 그렇게 이안의 참관하에 대련은 시작되고 빠르게 선공을 시작하는 브렛입니다. 생각보다 빨랐던 브렛의 공격이지만 아이른은 막아내는 모습. 이어서 가하는 브렛의 연속 공격에 아이른은 밀려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른도 공격을 할 타이밍이 나왔고 늘 연습했던 수직배기를 브렛에게 시도해봅니다. 정면으로 받지 못했지만 회피해서 검을 쳐내는 브렛. 손쉽게 아이른과의 대련에서 승리하는 브렛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일정. 앞서 본 테스트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는데 일리아, 주디스, 브렛은 A클래스네요. 그리고 아이른은 놀랍게도 혼자서만 F클래스로 호명됩니다. 그렇게 F클래스 수업을 들어간 아이른. 교관은 일주일 안에 대검술을 전부 익힌다면 C클래스로 편입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는 아이른의 대검술 훈련. 그리고 아이른은 일주일 만에 대검술을 마스터하고 C클래스로 올라갔죠. 그렇게 C클래스로 올라온 아이른. 대련을 준비하는데요. 상대는 바로 주디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디스에 비비기에는 실력이 모자랐던 아이른이죠. 혼자서 검술을 수련 중인 일리아에게 누군가 다가오는데 정체는 바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온 아이른이었네요. 이 둘의 사이가 서먹해진 이유는 바로 중간평가 때였는데 주디스를 구해준 아이른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리아였죠. 서먹함을 풀어보고자 아이른이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네요. 그리고는 수련을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바로 가버립니다. 편지를 읽어본 일리아는 서운함이 좀 풀린 듯하고 선물 보따리 안에는 자그마한 팔찌가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그 팔찌를 보고는 무언가 심경에 변화가 생긴 일리아. 이내 잠잠해지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훈련장에 모여있는 아이른과 주디스에게 다가오는 브렛. 브렛은 아이른에게 자신이 검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는데요. 대신 자신에게 없는 집중력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아이른은 승낙합니다. 그렇게 브렛에게 검술을 배우는 아이른. 브렛은 아이른에게 진심을 다해서 검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한 그날 밤 아이른은 브렛이 말한 집중력에 대해 생각하는데 꿈속에서 본 대검을 든 그 남자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아이른인데요. 마치 그 남자의 감각을 몸으로 느끼는 것만 같았죠. 이후 그 감각을 되살려보려 계속해서 수련 중에 잠을 자려는 아이른. 감각이 되살아날 때쯤 일어나서 검을 휘두르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수련생들이 명상을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네요. 한편 갑작스럽게 수련생들을 전부 대연무장으로 불러 모은 이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전부 모이게 한 걸까요? 바로 마지막 평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평가를 앞둔 수련생들에게 자신의 검을 보여준다는데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안의 아름다운 검. 이안의 검을 본 수련생들은 전부 놀라고 맙니다. 한편 이안의 검을 보고 쉬고 있는 브렛과 주디스. 둘의 얘기에서 갑작스럽게 일리아의 얘기를 하게 된 주디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봐버린 일리아. 주디스에게 뭐라고 하던 자신에게 역량 따윈 없다고 말하는데 그리고는 브렛에게 린제이 가문의 검술을 펼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 일리아에게 그 검술이 없다면 자신이 수석이라는 브렛입니다. 그 말에 열정이 불타오른 주디스. 브렛과 대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브렛의 목표는 일리아를 꺾고 수석을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브렛을 보면서 주디스는 언젠간 브렛을 이기리라 마음먹었죠. 한편 검술에 진전이 없는 아이른. 아이른을 불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주디스인데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걷는 두 사람. 공터에 자리 잡고 누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른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주디스. 그 이야기는 아이른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은 아이른.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힘을 끌어올리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최종평가가 있는 날, 훈련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간 자신이 연마한 검술을 이안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렛과 주디스의 차례. 둘은 서로의 대련을 최종평가의 무대로 삼았고 막상 막하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검격을 맞대고 있었죠. 하지만 조금 앞선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렛. 주디스의 검을 모두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잠재력을 보여준 브렛과 주디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는 일리아의 차례. 검을 뽑으면서 무언가 준비하는 일리아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응축된 힘을 검으로 내뿜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장내는 조용해지고 이내 일리아의 하늘검을 보게 되었죠.
그걸 본 브렛은 자신과 일리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일리아의 다음 차례는 드디어 주인공 아이른. 아이른은 자신이 보여줄 것은 수직백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두가 놀라는데요. 그렇게 눈을 감고 집중을 하는 아이른. 이안은 아이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있었고 아이른의 검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수면 위에 있는 것처럼 고요해 보이는 아이른. 아직은 의문에 쌓여있는 자신이 본 대검을 든 남자. 그 남자의 수직배기와 같은 수직배기를 시도하는 아이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폭발이 대연무장을 강타하고 대연무장 한가운데를 완전히 베어버린 아이른입니다. 수련생들의 최종평가가 전부 끝나고 대연무장을 가른 아이른은 차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수석은 린제이 가문의 하늘검을 보여준 일리아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어디론가 향하는 일리아. 그곳에는 검을 휘두르고 있는 아이른이 서 있었고 둘은 다시 서먹함을 풀고 이전 같은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일리아, 자신의 오빠였던 칼 린제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살의 칼 린제이는 기사와의 대련에서도 승리할 정도의 재능이었는데 그런 칼에게 도전하는 이그넷이라는 용병, 이그넷에게 패배한 칼은 수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런 오빠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워준 아이른의 존재. 일리아는 이제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른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말을 하고 떠나죠. 대연무장 아이른의 검격을 보고 있는 브렛. 벽을 느낀 브렛은 좌절의 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브렛의 죽탱이를 때리는 주디스. 검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브렛을 참교육합니다. 그리고 수련생들의 면담을 진행하는 이안. 일리아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면담을 하러 온 브렛. 눈에 생기가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본 이안은 브렛을 놓아주죠. 그리고 아이른 역시 이안에게 왔는데요. 이안은 아이른에게 검을 드는 이유에 대해 묻는데 그러나 아이른은 이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른이 자신의 의지로 검을 드는 것이 아님을 알아챈 이안. 아이른에게 1년 안에 자신의 검을 찾아오라고 하죠. 그렇게 아이른은 1년 동안 자신의 검을 찾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크로노 검술관에서의 마지막. 일리아는 아이른에게 무언가를 주는데요. 바로 린제이 가문의 상징패를 주며 나중에 놀러오라고 합니다. 이어서 아이른을 데리러 마르쿠스가 도착하고 친구들과의 작별을 하게 되는 아이른입니다. 마르쿠스는 아이른이 받은 린제이 가문의 백금패를 보고 놀라죠. 그렇게 파레이라 영지로 향하는 중 어느 마을에 들린 아이른 일행. 마을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한데요. 마을의 시장에서 마르쿠스는 오크 점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운을 놓치지 않고 아이른을 데려가는데 오크 점술사에게 점을 보려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아이른을 보자 연세가 어떻게 되냐는 점술사인데요. 그런 오크 점술사를 보고 엉터리라며 소리치는 마르쿠스. 오크 점술사는 아이른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쪽지 하나를 주는데요. 거기에는 오롯이 서기 위해 꼭 홀로일 필요는 없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다시 영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른. 가는 길에 파레이라 가문의 천적 가이른 자장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키가 커진 아이른에게 인사를 하는 에런 가이른. 아이른에게 악수를 청하는데요. 음흉하게 손을 잡자마자 힘을 주는 에런인데 어림도 없지. 아이른에게는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렇게 된통당한 에런. 아이른을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네요. 그때 이들의 일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바로 고양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은 보나마나 요술사로 보였고 요술사와 엮이기 싫었던 두 가문은 빠르게 갈 길을 가기로 합니다. 파레이라 영지에 도착한 아이른은 가족의 환대를 받고 마르쿠스에게 요술사를 만난 이야기를 들은 하룬. 그 고양이 요술사는 꽤나 유명한 요술사인 것 같네요. 사실 루루라는 그 고양이는 키릴의 스승이 되고 싶다며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녁 식사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루루. 그리고는 키릴보다 설득하기 쉬워 보인다며 아이른을 공격한다고 하고 그 말에 삐진 키릴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한편 아이른에게 당하고 가문으로 돌아간 에런. 호위기사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던 가이른가의 가주입니다. 자신이 적대시하는 파레이라 가문에게 당한 게 화가 난 가주. 하지만 대공자 라이언은 자신에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호위기사는 파레이라 가문은 이제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네요. 파레이라 가문에서 맞이하는 새벽. 아이른은 새벽부터 운동에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루루인데요. 병사들은 안 좋은 소문이 있는 루루를 그닥 좋아하지 않고 루루는 아이른에게 커다란 묘석을 뇌물로 줍니다. 아이른은 루루에게 왜 키릴을 제자로 삼고 싶냐고 묻고 루루는 키릴은 자신에게 보석 같은 것보다 얻기 힘든 것이라고 하죠. 비록 아이른을 꼬시기에는 실패했지만 루루는 계속해서 아이른 곁에 머무르며 친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이른과 농담을 하며 지낼 정도로요. 그때 무언가 자신이 잊고 있던 게 생각난 아이른. 1년 안에 자신의 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검을 잡게 되는 아이른입니다. 비가 오지만 그치지 않고 수직배기를 해대는 아이른.
그때 갑자기 아이른의 머리 위에 이상한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을 본 루루는 아이른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루루는 아이른에게서 엄청나게 단단한 의지를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른은 요술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검을 찾는 게 우선이었고, 그런 아이른에게 루루는 다른 사람의 검을 따라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루루가 한 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아이른. 그때 마르쿠스가 아이른에게 찾아와 루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루루가 가는 곳마다 불행을 몰고 온다는 것이었죠. 사실 루루는 침대 밑에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아이른에게 고마워서 울먹입니다. 그리고는 또 커다란 묘석을 선물로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지죠. 한편 다가오는 토벌전 참가를 고민하는 아이른. 결국 자신의 검을 찾기 위해 토벌전 참가를 선언합니다. 일주일 후 파레이라 영지로 모이는 각 가문의 사람들. 여기에는 파레이라 가문의 천적인 가이른 가문도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남부 6가문의 연회. 귀족의 예법에 서투른 아이른의 모습. 그런 아이른을 가이른가의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가이른가의 가주는 대놓고 아이른을 망신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문들도 파레이라 가문을 업신여기는 듯한 모습. 이 모든 게 전부 라이언이 안배했던 일이었습니다. 멘탈이 터진 아이른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듯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벽을 치면서 무력한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답답한 마음을 대검을 휘두르면서 풀어내는 아이른. 때마침 레스터 가문의 공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아이른에게 대련을 신청하는데요. 그렇게 레스터 가문의 케빈과 대련을 하는 아이른. 선공을 양보해주겠다는 말에 빠르게 공격을 진행합니다. 순식간에 상대의 검을 날려버리고 승기를 잡은 아이른. 케빈이 당하는 걸 보고 러셀과의 마틴이 나섭니다. 케빈과는 다르게 먼저 공격하는 마틴. 하지만 덤덤하게 공격을 전부 받아내는 아이른. 그리고 이제 아이른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마틴은 공격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네요. 케빈과 마틴의 뒤를 잇는 라이언의 등장. 이놈은 한술 더 떠서 진검대련을 하자고 하네요. 건방지게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아이른은 몸에 기운을 끌어모아 공격을 준비하고, 그 모습을 본 라이언은 온몸이 오싹해지는데요. 바로 뒤로 도망가 벽에 붙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심지어 언제 닿았는지 라이언의 검은 부러져 있네요. 이를 본 귀족 공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연회가 끝나고 가주들이 연무장을 찾았는데, 라이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짐짓 큰 소리를 내며 변명하고, 그렇게 가이른 가문은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패배시킨 아이른에게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라이언. 그리고 무력했던 자신을 몰아붙이듯 검을 휘두르는 아이른입니다. 루루에게 자신이 하는 행동이 헛된 행동인지 묻고, 이제는 요술이 배우고 싶다고 하는 아이른. 루루는 강력한 염원이 담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염원을 담아 훈련을 시작하는 아이른. 루루는 그런 아이른을 보며 노력으로 인한 각성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 아이른은 지쳤고, 자신을 의심하는 아이른의 멘탈을 루루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날 침대에 누운 아이른.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즈음 강력한 요술의 기운을 느끼는 키릴. 바로 아이른이 요술을 각성했던 것입니다. 루루는 아이른이 자신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마음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루루의 말에 충격을 받는 키릴. 그리고 요술을 각성한 아이른은 어딘가에서 눈을 뜨는데, 바로 자신의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소였죠. 그리고 꿈속의 그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에 서 있는 아이른을 쳐다보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아이른에게 자신의 기운을 방출시키는데요. 아이른은 그 기운으로 당겨지면서 남자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데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공간이었고, 심지어 그 남자는 사라져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아이른의 앞에는 남자가 쓰던 대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아이른은 자신이 요술을 각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검을 들고 자세를 고쳐잡는 아이른.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 공간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는데, 훈련을 더 하고 싶었던 아이른. 낮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자 갑자기 해가 뜨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다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자 바람이 불었죠. 식탁에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밥이 나왔습니다. 요술의 힘으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생성된 것이죠. 그렇게 요술의 힘으로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르는 아이른. 하지만 크게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데, 그렇게 부상을 핑계로 훈련을 쉬게 된 아이른. 검을 잡지 않은 지 96일째가 지나게 됩니다. 침대에 누운 채 정신이 나약해져만 가는 아이른.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벽 단련 가자는 일리아의 모습이었죠. 3달 동안 검을 휘두르지 않은 아이른의 자세를 봐주는 일리아. 그리고 밤이 되자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체가 아니라 요술이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리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이른을 일으켜 세우는 또 다른 사람.
이번에는 주디스가 꿈에 나타났네요. 주디스뿐 아니라 브렉과 일리아까지 아이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어진 아이른에게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세 사람. 그 덕에 아이른은 다시 회복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른. 자신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장한 아이른을 보고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호련히 사라지는 3명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홀로 수련을 시작하는 아이른.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수련의 성과가 보이는데 아이른도 본인의 성장세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른은 3명의 친구들을 꿈속으로 불렀고 셋을 한 번에 상대하겠다고 하는데요. 셋의 공격을 가뿐하게 막아내는 아이른. 심지어는 셋의 검수를 따라하기까지 하는데요. 아이른은 셋에게 자신들의 검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꿈속 공간에서 검수를 배우는 아이른. 결국에는 배운 검술로도 친구들을 이기기까지 합니다. 그날 밤 후련한 마음으로 잠에 드는 아이른. 아이른이 잠에 들자 공간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데요. 커다란 문이 눈앞에 생기게 되는데 그 앞에는 보란듯이 대검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일격을 문에 날리는데요. 그렇게 눈앞에 대문을 일격에 부숴버리게 되는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문의 게으름뱅이 아이른 파이레이라 마침내 검을 들다. 나태공자 노력천재되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31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시야에 보이는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 앞을 막아서는 한 남자. 순식간에 동료들을 베어내는데요. 그렇게 거침없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남자, 바로 화산파 장로 구종명이었습니다. 한낱 비객조 분대장의 실력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 강해지기 위해 들어와 고생한 마교였지만 결국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좋은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주인공. 갑작스럽게 눈앞에 무언가 헛것이 보이는데요. 무슨 게임화면처럼 여러가지 선택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선택한 주인공. 어디에선가 눈을 뜨게 되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설의, 비객조 분대장이었죠. 분명 자신은 죽었었는데 어디선가 눈을 떠 놀라고 구종명을 만난 지난 인물을 회상하는데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분명 태양각주 사마귀의 힘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부르며 누군가가 접근하는데요. 같은 태양각의 정명과 칙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각 직속부대 흑월대 소속이었는데요. 설의를 만만하게 보는 것만은 확실하네요. 아무래도 비객조와 흑월대의 차이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설의는 예전에 분명 겪어봤던 상황인데요. 그때 겪었던 상황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양각주가 자신을 부르던 상황까지 똑같이 말이죠. 정명이 자신에게 운이 좋다며 희죽대는 것도 똑같네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나는 설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 위에 뜨는 무언가, 목숨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을 만큼 이전의 생에서와 똑같이 흘러가는데 우선 태양각주를 만나러 간 설의. 이전 생에서 자신을 사지에 몰아넣고 죽게 만든 사람이었죠. 바로 이 늙은이가 태양각주 사마귀입니다. 그 옆에는 오천각주 당초인도 함께 보이네요. 마교의 핵심인 홍마왕. 거기에는 5개의 각이 있었는데 태양각주 사마귀는 화엄마공을 쓰는 고수였습니다. 화엄마공은 한 줌의 열기만으로도 뼈를 녹이는 무공이었죠. 절대 강자였던 사마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설의. 그가 시키는 대로 먹려만 했지만 오히려 욕만 먹는데 이 또한 사마귀가 자신을 물먹이려고 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사마귀는 자신에게 천일간내 서기관을 맡아보라고 하고 자신이 신경을 썼다면서 생색을 내는데 분명 천일간은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은 맞지만 따라오는 이 임무 때문에 자신이 죽었었던 것이죠. 그는 이 임무를 받고 나갔다가 구종명을 만났던 것. 설의는 자신에게 사실상 칼바지를 하라는 임무에 분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숨을 준 이 상황을 이용해보려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려는 순간 무언가 창이 뜨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역시 자신이 겪었던 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 그런데 떠오른 창에서 무언가 반짝거리고 밑에 있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죠. 설의는 3가지 선택지 중 다른 임무를 받고 싶다는 선택지를 고르는데 그러자 냅다 대답부터 박아버리게 됩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설의의 모습에 놀란 각주들. 설의도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에 당황하고 사마귀 역시 분노하는데요. 태양각주의 화엄마공에 설의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그 둘의 무공격차에 설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죠. 그리고 순간 목이 꿰뚫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마귀가 그만이라고 외치게 되고 순간 설의의 목을 꿰뚫으려는 자객이 멈추게 됩니다.
이 자객은 태양각주를 지키는 가신 흑비. 사마귀의 변덕으로 목숨을 건진 서리는 다음 대답에 따라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꿇어앉고 머리를 굴려보는 서리.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토대로 거짓말을 해버리는데 그 말을 들은 사마귀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이때다 싶어 더 치고 나가는 서리. 사마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데요. 그때 옆에서 나서는 오천각주. 사마귀는 부교주가 출정을 하니 정찰을 하고 오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장소로 다시 가게 되는 서리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서리의 앞에 서 있는 흑비인데 흑비의 머리 위에는 목숨이 4개가 적혀있네요. 태양각주를 만나고 밖으로 나온 서리. 아직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호수 위에 비친 자신의 머리 위 목숨은 1개. 임무를 받은 이상 간다면 개죽음 당할 게 뻔한데 중원으로 도망간데도 자신의 마공을 숨길 수가 없는 현실. 그때 자신의 앞에 나타난 직산. 비아냥대는 그의 머리 위에 목숨 1개가 써져 있었죠. 서리는 이판사판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칼을 뽑으며 그를 덮쳐가는데요. 직산은 놀라 급히 칼을 뽑아 막아내는데 서리의 몸놀림은 직산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리는 직산을 베어내고 자신이 그렇게 농락했던 서리에게 당하면서 처음으로 서리의 목숨의 제물이 된 직산. 늘 자신을 깔보던 직산을 죽인 서리입니다. 그걸때에 대원을 죽인 서리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직산이 죽자마자 그의 머리 위에 있던 글자는 사라졌고 호수에 비친 자신의 머리 위에는 목숨이 하나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임무 당일날. 배를 타고 임무 장소를 향하는 비객조 조원들. 본교에 있었어도 정명에게 죽었을 거라 임무지로 향하는데 비객조 조장이 자신에게 임무를 하다라는데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갈 수밖에 없는 서리. 길을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요. 군대원들은 서리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을 느끼죠. 그때 서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멈춰섰는데 바로 외딴 곳에 보이는 건물. 군대원들은 당황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군대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홀로 갔다 오겠다는 서리. 작은 건물이라 감시초소라 생각한 서리는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무사가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을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빈 건물이었고 군대원들과 건물 앞에 모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서리는 고민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눈앞에 뜨는 시스템 창. 보이지도 않는 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적을 보지도 미세한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엄청난 고수인 것 같아 일단 대화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만 나오라며 허세를 부리는 설휘. 그러자 분대원들과 설휘의 한가운데 나타나는 남자. 바로 화산파 장로 구종명이었습니다. 마교내 위험수위 1급의 거물이었죠. 어떻게 자신들이 여기 있는 줄 알았냐는 설휘의 말에 자신이 순찰하는 지역에 쳐들어온 건 너희들이라는 구종명. 정파와 마교는 철천지 원수지간. 곧바로 전부 죽이겠다며 칼을 뽑는 구종명입니다. 그 순간 모두 조망치라며 소리를 지르는 설휘. 설휘의 말을 듣고 사방으로 산계하는 분대원들. 하지만 구종명에게는 고작 1개 무사들이었고 순식간에 모두를 쓰러뜨리는 구종명입니다. 쓰러진 설휘 앞으로 와 비아냥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설휘인데요. 그리고는 자신과 마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그저 분함에 피눈물만을 흘리는 설휘이죠. 구종명은 설휘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설휘는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눈을 뜬 설휘. 3가지의 선택지가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봤자 같은 상황일 터. 저장한 지점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저장한 적이 없으니 불러와질 리가 없죠. 이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창만 뜹니다. 상대의 무공이 자신을 압도하기 때문이라는데 구종명의 능력치를 보자 압도적입니다. 반면 자신의 능력치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설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서 눈을 뜹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쓰인 듯한 경험이네요.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시작해본 설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자리를 뜨는데요. 몰래 숨어서 살펴보는데 직산의 머리 위 숫자는 여전히 없어져 있고 자신의 머리 위의 숫자는 하나가 줄어 1이 되어 있었죠. 설휘는 이번 생에는 꼭 강해지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단련을 시작하게 되죠. 앞으로 자신보다 훨씬 강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공리를 합니다. 그렇게 다시 사마귀를 찾아가 머리를 막는 설휘. 이번에야말로 도망치지 않는다고 다짐하죠. 저번 생과는 다르게 흡족해하는 각주들.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졌는데요. 천일간 서기를 맡아볼 생각이 없냐는 사마귀. 설휘는 다짜고짜 머리부터 막습니다. 자기 같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하죠. 사마귀는 예상대로 자신에게 임무를 주려고 하고 설휘는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는데요. 이번에도 나타난 3가지 선택지. 이번 생에 설휘는 오른팔을 자르겠다고 해버립니다. 이미 나머지 2개를 해보았기에 내린 판단. 자신은 죽어 마땅한 몸이라며 팔을 잘라 충성심이라도 보이고자 한다는데
예상과 다르게 팔을 잘라보라는 사마귀. 에라 모르겠다며 팔에다 칼을 들이미는데요. 그렇게 팔을 자르는 서리입니다. 칼이 팔을 파르고 들어 피가 솟구치게 되고, 그때 사마귀가 거기까지라고 소리치는데 누군가가 서리의 칼을 쳐내죠. 바로 사마귀의 자객인 흑비였습니다. 서리를 내려다보는 흑비의 머리 위에는 4개의 목숨이 있었죠. 자신의 팔을 자르려 한 서리를 보고 웃는 과학주들. 팔을 다친 서리에게 임무 대신 천일간의 패를 주는데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진 서리입니다. 그리고 서리는 마음속에 사마귀를 언젠간 죽이겠다고 다짐하죠. 또 살아남는 방법은 지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천일간으로 향하는 서리. 이전에 있던 사무관에게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천일간에 서기로 오기에는 높은 등급의 무사였던 서리. 고작 천일간에서 책이나 관리해야 하는 서기가 되었습니다. 무공이 없는 서리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서리 역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무관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사무관의 머리 위에 떠있는 숫자 1. 사무관의 무공 수준이 궁금한 서리. 냅다 뒤에서 급습해 칼을 찌르는데, 하지만 만만치 않은 실력의 사무관. 분명 칙산 정도의 실력일 것이 분명하지만 자신도 현재 팔을 다친 상태. 그 팔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데요. 다행히 서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상상이었네요.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서리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잘 부탁드린다며 존이나 조금 쥐어줍니다. 그런 서리에게 사회생활 잘하는 인재라고 칭찬하는 사무관. 고맙다며 조언을 해주는데요. 괴물들이 돌아다닌다며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천일간 서기 일을 시작한 서리. 책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시스템창이 뜨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삼수원 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마공을 익힐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연을 통해 비급을 찾게 된 서리. 고민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마공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뜨는 메시지,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림자로 이루어진 사람이 검을 들고 서 있는 영상이 재생되죠. 그는 서리 앞에서 무공의 초식들을 펼쳐냅니다. 그리고 대박검이라는 스킬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며 무공을 수련하는 서리. 비록 한 팔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전보다 강해진 모습이었죠. 천일간에서의 생활이 한 달이 흐르고 이제는 꽤나 강해진 무사가 된 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관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책을 읽고 수련에 매진하는 서리. 그의 뒤로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남자. 그의 머리 위에는 목숨이 10개나 달려있었죠. 넙죽 인사를 하자 예의 차릴 필요 없다며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상대조차 안되던 흑비가 목숨이 4개였는데 이 정도의 남자라면 상상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남자가 서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삼수원 교서를 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뜨는 시스템창의 선택지. 차마 무공을 익혔다고 할 수 없던 서리.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삼수원 교서를 찾는 남자. 점수를 따려고 같이 찾아보겠다고 하는 서리인데 천일간 내부를 두리번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뒀는지 생각났다고 하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네가 들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남자. 순간 들켜버렸나 라는 생각에 굳는 서리입니다. 서리 앞으로 그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게 웃으면서 농담이라며 어색한 웃음을 짓는 남자. 자신을 부일기라고 하며 소개합니다. 서리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입을 여는 부일기. 태양각주의 추천으로 왔냐고 말을 거는데 사마귀를 영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남자. 서리는 높은 지위를 가진 자로 생각하고 둘러대지만 자신의 팔을 다치게 한 사람인 걸 알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신의 신상 내력까지 보았다는 남자. 서리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말을 하는데 서리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걸 눈치챈 듯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소희마공에 대해 알고 있는 남자. 어디까지 익혔는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서리는 이번에도 거짓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리의 멘탈을 압박하는 남자인데 수고하라며 자신의 처소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남자의 모습. 다시 시스템에서 선택지가 생성되었는데요. 남자는 천마의 넷째 제자 곤마였네요. 그제서야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식은땀을 흘리는 서리. 고민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르는데요. 제법이라는 듯 서리를 쳐다보는 곤마. 서리는 또다시 머리를 박고 큰 관심 없다는 듯한 말투의 곤마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곤마의 움직임이 다시 멈추는데 다시 2개의 선택지가 나타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소희마공을 익혔다는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무서워 보였던 곤마에게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서리. 곤마는 뒤돌아보면서 서리에게 말을 걸고 죽고 싶냐면서 칼을 뽑는데요. 다시금 시스템에서 뜨는 선택지. 앞에 지문들과는 다르게 3자릿수 시간이 뜨는데요. 마치 이 지문의 이유를 찾으라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죠.
설이는 곤마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자신이 겪은 구종명이 생각났죠. 그리고는 곤마에게 말할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데 곤마는 칼을 휘두르려다 멈칫하게 됩니다. 설이는 다른 천마들의 제자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흥미가 생긴 곤마는 설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설이는 곤마에게 대왕각주를 포섭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총단의 큰 기관 중 하나인 홍마원을 차지하라는 것. 그리고는 곤마가 이곳 천일간에 온 이유를 생각했다며 자신이 의외의 인물로 보였을 거라 말하는데요. 곤마는 설이의 말에 조금씩 설득당하고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라 하죠.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자 곤마가 대답을 재촉하고 설이는 고민 끝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게 되죠. 그렇지만 설이의 목숨의 가치 따위는 한참 작았고 설이는 이에 곤마가 얻게 될 시간을 가치로 걸었죠. 곤마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겼는데요. 설이는 그에게 구종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죠. 곤마는 처음부터 설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정명을 죽이라는 것. 사마귀의 편인지 알 수 없기에 내린 시험이었죠. 설이는 하는 수 없이 정명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정망이 감싸는 천일관. 곤마는 자신이 천일관 12층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정명을 죽이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설이가 정명을 죽이려는 계획은 참 거시기했는데 바로 화장실 갈 때를 노리는 것. 사실 팔 한쪽을 다친 설이라 이런 방법이 아니면 강한 정명을 잡기가 힘들었죠. 더군다나 정명은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오는 버릇이 있었죠. 설이는 변소 안으로 숨어들었고 정명은 방심한 채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를 노려 밑에서 더러운 것을 참아가며 휘두른 검. 알 수 없는 동작이 더해져 대박검 스킬이 활용되었고 그렇게 밑에서 휘두른 설이의 대박검. 순식간에 1검의 변소까지 두동강내네요. 그리고 정명은 방심하고 있던 터라 일격의 죽음까지 이르렀죠. 이렇게 스킬을 이용한 첫 살인을 해본 설이입니다. 정명을 처치하고 목숨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은 덤이었죠. 하지만 다친 오른팔로는 여기서 더 강해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 설휘. 뒤처리를 마치고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사마귀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마귀는 언제나 그렇듯 싸가지 없게 맞이하고 그 앞에서 대놓고 정명을 처리했다고 말하는 설휘. 사마귀는 뒷배에 누군가 있는 것을 눈치채고 물어보는데 설이는 어차피 목숨도 있겠다 세게 나갑니다. 곤마를 만나고 왔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구종명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히 썩는데요. 거기에 더 생각 못하게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대해 말하는 사마귀. 그때 사마귀의 발치에서 반짝거리는 창이 나오고 비밀 지도를 얻었다는 시스템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도구함이라는 시스템을 열게 된 설이였죠. 무언가 찜찜했던 사마귀는 설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의 모순점을 몇 개 찾아내기에 이르는데 결국 들킨 설휘. 사마귀가 칼을 뽑아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곤마는 천마에게 전수받은 무공만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나름대로의 수학이 있었던 설휘. 웃으면서 이번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남은 목숨은 단 2개. 다시 침대에서 눈을 뜨는 설이입니다. 다쳤던 오른팔은 회복되어 있었고 체력과 내공이 조금 올라 있었죠. 그리고 배웠던 소희마공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 창이 뜨면서 다시 소희마공을 얻게 되죠. 도구화면에는 이전에 넣어놓은 지도가 있었고 넣어놓은 도구들 역시 다시 사용이 가능한 걸 알게 됩니다. 설이는 곧바로 천일관으로 향하고 12층으로 가 곤마에게 뵙기를 청하죠. 그리고는 곤마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흥미가 생긴 곤마는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이는 얻게 된 지도를 내밀고 곤마에게 그저 보면 한다고 말을 하죠. 지도를 확인하고는 말투가 변한 곤마. 설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고 곤마에게 줄을 대겠다고 대놓고 말하죠. 곤마는 확인을 좀 해보고 오겠다고 나갔는데요. 갔다 온 곤마의 태도는 조금 바뀌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시스템 창. 3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선택지들이 나타나고 고민하던 설이는 제일 쉬운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생존을 하고 새로운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었죠. 출발 전 엿새 동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곤마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엿새 동안 삼수원 교사로 수련을 하려는 설휘. 이번에도 역시 천일관에서 삼수원 교선을 찾았고 팔도 멀쩡한지라 모든 마공을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엿새 동안 마공 훈련에 돌입하는 설휘. 나머지 2가지의 마공을 익히는데 성공합니다. 천일관이 흔들릴 정도로 훈련을 하네요. 하지만 그림자가 내는 위력을 똑같이 발현할 수는 없었죠. 무관도 입관 당일날 준비가 끝난 설이를 찾아온 한 사람. 곤마가 보낸 사람이라며 거운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거운이 설이에게 무언가를 건네는데 바로 곤마가 건네주라고 한 영약이었죠. 영약 덕에 10여 년치의 내공이 상승한 설휘였습니다.
내공이 증가하자 여러가지 스킬들도 생기는 모습. 새로 생긴 독심술 스킬로 상태창을 보는데 무언가를 발견한 설휘. 거운이 사실 곤마의 편이 아닌 간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기에 일단 따라가는데 거운은 일단 무관도로 설휘를 안내해주네요. 그리고는 자신은 안내가 끝났으니 가겠다고 하는데 시스템 창이 뜨면서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설휘의 실력에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고 선택지 중 가장 젠틀한 선택지인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냐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은 무관도에서 살아남을 실력이 아니라며 이대로 가면 되는 거냐고 반문하죠. 그러자 거운은 살짝 웃으며 무엇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단연검이라는 질 좋은 검이었습니다. 그렇게 검 한 자루를 더 챙겨 무관도로 들어가는 설휘. 설휘는 받은 단연검을 도구함에 넣어놓고 무관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호교 사자. 마교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무관도의 시험감독이었죠. 호교 사자는 4가지 대나무패를 주며 선택하라고 하고 별 생각 없이 신이 적힌 대나무패를 선택하는 설휘. 시험은 바로 이 대나무패 6개를 하루 안에 모아오는 것.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치르러 들어가는데 설휘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 강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앞에 보이는 건물에 빠르게 붙는 설휘. 벽에 가까이 붙어 주변을 살피는데요. 그때 갑자기 뜨는 시스템 창. 빈틈을 주게 된 설휘는 어찌해야 할 줄 몰라 하고 도망간다를 선택. 공중으로 도망을 가는데 상대는 이미 등 뒤에서 설휘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맞이한 무관도에서의 첫 상대. 운 좋게 치명상은 피했지만 만만치 않았던 상대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두려워할 정도의 상대는 아니라고 느꼈고 순식간에 상대에게 칼을 뽑고 돌진하는 설휘. 좀처럼 보기 힘든 소희마공에 당황하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설휘인데요. 순식간에 상대를 베어냈죠. 전투를 마친 후 건물로 들어온 설휘.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등 뒤에 상처가 뼈아픈데요. 금착약을 사용하기 아까워 약초를 사용해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때 건물에서 들리는 인기척. 설휘는 숨죽인 채 인기척이 들리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바로 척호였습니다. 그는 흑화대 수장으로서 자신보다 윗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절호의 기회라며 시스템 창이 뜨게 되고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설휘가 공격을 하는데 갑옷을 입고 있는 척호의 뒤에서 기습을 하게 됩니다.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척호를 처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척호의 몸을 뒤져 대나무 조각 5개를 얻게 되고 여러가지 장비들도 얻게 됩니다. 금착약을 사용해 체력 회복도 하게 되죠. 그 순간 정체불명의 적이 설휘를 공격한다는 창이 뜨고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맞대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어를 선택하는 설휘. 선택하는 순간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급하게 방어를 해보는 설휘인데 살짝 늦었는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이 장비를 착용한지도 아는 고수였고 절체절명의 상황, 설휘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목숨 1개가 적혀져 있네요. 억울함에 발버둥 쳐보는 설휘. 소희마공으로 공격을 시도해봅니다. 공격의 여파로 크게 폭발이 생기는데 상대의 상태를 보아하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설휘. 차분하게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다시 정면으로 검을 마주하는 둘. 검을 맞대는데요. 역시 상대가 설휘보다는 윗급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때 소희마공의 숙련도가 올랐다는 시스템 창의 메시지. 소희마공을 사용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요.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상대는 전투 중 강해지는 설휘에게 놀라고 싸움의 여파로 상대의 검이 부서지는 찰나 절호의 기회창이 뜨면서 설휘에게 기회가 오게 되죠.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택도 없다는 걸 느낀 설휘. 무공을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적수마공의 적열장을 사용하고 어려운 강적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어가게 되는데 고비마다 눈앞에 나타나는 선택창, 미래를 알 수 없는 선택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상 안에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설휘의 일대기. 천마육성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